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쟁이의 우리 역사 이야기 혹은 인문학을 강연하고 있는 수원에 살고 있는 김웅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2탄 수원 화성과 정조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1탄에서 저는 한 50대 중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저씨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야기 끝에, 역사에 관한 제 의견과, 그리고 제가 현재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 화성과 수원을 상징하는 상징 중의 상징, 화성과 정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맛보기로 풀어나갔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원 화성과 정조에 관한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풀어보겠습니다. 수원과 정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조가 없었으면 수원이 불가능했고, 또 정조에게 수원은 아주 신성스러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선택받은 땅이었고, 수원에서 정조는 자기의 개혁정치, 조선을 영원히 천년 만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성지로 아마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양이 그의 고대조,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가 만든 성지였다면 수원은 후방 조선 후기에 들어서 조선을 빌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년 동안 천년 만년을 이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교두보다, 저는 이렇게 정조의 생각을 읽어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조는 사도의 아들이죠. 사도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가장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세자이고요. 27살인가 하는 나이에 비극적으로 그는 운명을 다하죠. 그로 인해 우리는 사도에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그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죽었는가, 뒷주속에 갇혀서 비극적으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 있죠. 또 숱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도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그려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조와 사도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사도가 살아서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러면은 정조는 어떻게 자기의 세상을 펼쳐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저는 해봅니다. 그의 할아버지 영조가 무려 52년간, 그리고 조선왕조에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죠. 82세인가요? 83세까지를 살게 되는데, 이 정도의 나이는 청나라의 3대 황제들 있죠. 걸륭제와 옹종제, 이렇게 강령제인가요? 이 세 분들만큼이나 보다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영조가 끝끝내 살았고 사도가 비참하게 죽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과연 정조가 제대로 자기의 세상을 펼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역설적이게도 사도가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정조는 24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 한 24년간 자기의 정치를 할 수가 있었죠.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의 아버지 사도는 굉장히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보다는 무에 관심이 많고
무예에 굉장히 또 아마 일정한 단계에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예 보통 도보 통진가 하는 책도 쓸 만큼 그 스스로가 무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사도가 아버지가 죽지 않고 왕이 올랐다면 정조는 오랜 세월을 세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아마 나이가 훨씬 많아서 왕이 올랐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이뤄놓은 세상 위에서 자기의 세상을 지금처럼 펼쳐나가는 자기의 세상처럼 펼쳐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1776년도에 조선의 22대 임금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영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물러나게 되죠. 물러난다기보다 세 손을 대리청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죠. 그 저항 세력은 바로 노론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알려면은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당파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선조 시대 때부터 사실 이 당파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훈구 공신 세력과 사림 세력들이 대립을 하면서 조선의 역사는 이어져 오기 시작하죠. 훈구 공신은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고려 말기에 아주 어지러운 시절이 있었죠. 그때도 개혁 세력이 있었어요.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혁명 세력과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혁명 세력들, 개혁 세력들이 있었죠. 결국 그 두 싸움 속에서 이성계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 개혁 세력들이 이겨서 1392년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혁명 세력들이 나오죠. 마치 우리가 1960년대에 박정희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5.16 혁명을 일으켜서 세웠을 때 혁명 세력이 나왔듯이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혁명 세력들, 훈구 공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척신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척신이라는 것은 외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손이 생기면서 그 세자가 생기면서 외척 세력들이 또 하나의 세력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아마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조 시대까지는 이 사림이 분파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선조 초기에 김효원과 심충겸인가 심의겸인가 이 두 세력이 막 이조 정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마주치면서 김효원 쪽이 동인, 동쪽에 사는 동인, 심충겸인가요? 심의겸인가 하는 그 세력들이 서쪽에 사는 서인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사림의 분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있었죠. 중종시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지만 어쨌든 이 조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사림의 분당을 이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이 영조시대에는 서인 중에서도 노론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서인 노론 세력들이 실제로 숙종시대 장희빈을 몰아내는 갑술한국인가요? 이때부터 기사한국인가? 이때부터 서인 노론 세력들이
조선의 주도권을 잡고 실제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이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 잠깐 바뀌긴 합니다만은, 잠깐 남인 세력이나 소론 세력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조선을 움직인 것은 노론 세력입니다. 영조 역시도 이 노론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영조는 실제로 왕이 될 수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숙종의 아들이 경종인데요. 경종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이 장희빈이 죽고 나서 경종이 왕이 될 때 야사에 의하면 경종의 사타구니를 자꾸 흔들었다 그러죠. 바로 이 물건에 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종은 후손을 못 보고 결국 몸이 약해서 얼마 있다 죽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노론은, 이 경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노론과 소론 싸움에서 소론이 지지하는 세력이었어요. 결국은 노론이 지지하는 세력이 그 당시에 대군이었던 연인군이었어요. 사실 영조라고 하는 연인군을 적극적으로 밀고, 이 연인군을 나중에 세자도 아니고 경종이 자식이 없으니까 세제로 삼고, 결국 경종이 죽은 이후에 영조는 조선의 21대 임금인 왕이 되죠. 그러면서 무려 52년간이나 조선의 왕으로 재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 아들 사도와 마찰이 일게 되죠. 사도는 공교롭게도 이 노론 세력과는 또 다른 소론 세력, 죽은 그 큰아버지인 경종 세력과 한패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그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는 소론 세력에 의해서, 주변 세력에 의해서 키워지면서 소론 세력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아버지는 주변에는 철저하게 노론 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사도와 노론 세력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도는 힘들어하고 나중에 미치게 되고, 노론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영조는 결국 사도를 죽이게 되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여하튼 사도가 죽고 정조는 영조 말년에 대리청정을 하는데, 이 대리청정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론의 극렬한 반대를 받게 되죠. 어떤 반대가 있냐? 삼불필지, 알지자를 써서 석삼, 아니불자, 반드시 필자인가요? 써서 세자는, 세손은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 그 첫째는 동인과 서인, 붕당 정치에 대해서, 붕당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이판, 병판 등 그 벼슬에 대해서, 벼슬이 누가 벼슬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 없고, 세 번째는 더 굴욕적입니다. 조종의 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손, 나중에 정조는 너는 임금의 감이 아니다. 임금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굳이 조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노론이 지지하지 않는 이상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뿐이겠어요. 나중에는 팔자 흉언이니 그다음에 암살까지도 시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조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삼불필지는 약과죠. 나중에 팔자 흉언, 2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명호, 과인 사도세자 지자야를 선언하는 과정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제 3탄을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2탄 여기까지, 수원이 등극하는 과정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